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인근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방우진입니다. 비뇨기과가 아니고 비뇨의학과죠. 성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비뇨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 많은 분들도 혼동하시고 실제 일하고 있는 저희도 혼동이 되지만 비뇨의학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갱년기에 비해서 관심을 적게 받았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갱년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폐경 이런 거가 많이 나오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 갱년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겪고 네. 증상을 표현하시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성 갱년기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80세, 90세까지도 갱년기를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남성 갱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년 이후나 그때쯤 많이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네네. 남성분들도 한 40, 50대 그 정도에 많이 찾아오시는 편인가요? 40대 초반에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곤감이나 이제 성욕 저하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오시는데 남성 갱년기는 실제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알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잠재된 환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는 우울증일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런 증상들이 남성 갱년기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나 근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가보시다가 검사해서 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남성의 고환은 사망할 때까지 일을 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옛날 속담에도 이제 할아버지들도 이제 숟가락 들임만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사실은. 무슨 근데, 생각인가요? 예. 그거는 적정한 수면이 고환의 이런 생식 호르몬 분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밤에 수면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네. 젊은 분들이 게임을 한다든지, 야근이 많다든지,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은 무조건 폐경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뚝 떨어지는 걸 누구나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은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남성 호르몬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네.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거기에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남성 갱년기 환자 분류돼서 저희한테 내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나이도 굳이 50대, 60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도 남성 갱년기는 이미 올 수 있다. 상당히 여성과 남성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성 갱년기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표가 있잖아요. 10개 정도 항목이 있고 여기에서 성욕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발기력이 떨어졌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예이거나 나머지 8개 중에 3개 이상이 예라 그러면은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성 갱년기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갱년기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인데 굳이 그걸 예방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정상적인 남성들은 성 호르몬 분비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기에 저하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근력 저하나 빠른 노화나 대사질환의 합병증을 발생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력 저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이 근질근질하는데요. 그만하시죠. 나중에 예. 2위와 관련된 자료거든요. 보자마자 두 분 다 막 웃고 아시는 거 보니까 좀 보셨나 보네요. 저희가 네. 웃은 거는 이제 이거 포스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익숙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만 보면 아무래도 남성들의 힘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제형은 먹는 약부터 뭐 바르는 제형, 뭐 붙이는 패치제, 주사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3개월간 유지가 되는 남성 호르몬 주사가 유지가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주사 맞으면 나도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이 대개는 모호하게 오기 때문에 무기력증이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의욕이 없다 이런 증상들을 주로 경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으면 이제 힘이 반짝 난다 이제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사제를 단순히 그런 증상만 있다고 다 처방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저의 환자의 예를 들면은요, 실제로 한 50대 초반 남자분입니다. 이제 성욕 감퇴랑 이런 것들을 주소로 내원을 하셔서 검사했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저하가 돼서 주사제를 맞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나서 효과가 좋고 본인이 이제 삶에도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친구분들한테 하고 다니셨는데 그 친구분들이 이제 저 외래를 오셔서 나도 맞고 싶다. 네. 그 주사가 그렇게 좋다던데 나도 맞으면 안 되냐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정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좋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우울감이 왔던 거거나 발기력 저하가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증상만을 가지고 주사제를 처방을 하진 않습니다. 정상 호르몬 수치를 가진 분한테 주사제를 처방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사제 처방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위험성도 약간 증가를 하나요 혹시? 네, 실제로 전립선 암의 발병 위험성을 놓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그 피검사 수치나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 암의 발병 유무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립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추적 관찰을 통해서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만으로 무분별하게 나는 이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제 치료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잘 추적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